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6일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오늘과 내일 이틀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전남 지역은 지난 대선 때처럼 전국 최고 투표율을 기록하며 높은 참여 열기를 보였습니다. 사전투표 첫날 현장을 김영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제8회 6일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아침 일찍 시민들이 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합니다. 운동하고 나서 집에 가기 전에 투표를 먼저 사람 없을 때 하려고 왔습니다. 직장인들은 출근길을 이용해 투표소를 찾았습니다. 출근 전에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사전에 하는 것이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하게 됐습니다. 생애 첫 투표를 하기 위한 청년들의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처음 이제 투표권을 가지기도 했고 이제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제 무언가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각 후보들은 사전 투표에 동참해 투표를 올리기에 나서는 등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사전 투표 첫날,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사전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4년 전 지방선거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 이어 이번에도 높은 사전 투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광주의 사전 투표율은 전국 평균에도 못 미쳤습니다. 전남 지역은 나주와 장성 등 민주당 대 무소속 대결에 치열한 선거구가 많다 보니 사전 투표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광주는 무투표 당선 선거구가 나오는 등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성립돼 사전 선거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는 내일까지 진행되고 광주 전남에 395곳에 투표소가 설치됐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내일 오후 6시 반부터 저녁 8시까지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전남 선관위가 교통편의 제공 등 선거법 위반 행위 단속을 강화합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에게 투표장으로 향하는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비롯해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 행위를 집중 단속하며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을 사전투표장 등에 투입했습니다. 현재까지 전남 선관위는 26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고발하고 수사 의뢰 등 모두 139건을 조치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가 끝나면 득표율에 따라 나라에서 선거 비용을 보전해줍니다. 만약 선거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서 당선이 무효가 됐을 땐 지원받았던 돈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반환금을 내지 않은 상태로 이번 지방선거에 또 출마한 후보들이 있어 취재진이 추적해봤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전완준 화순군수 후보. 지난 2010년에도 화순군수에 당선됐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 당선이 무효가 됐습니다. 11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일하고 싶어서 돌아왔습니다. 당시 나라에서 보전해줬던 선거비용 약 1억 500만 원을 반환해야 하지만 한 푼도 안 내고 또 선거에 나왔습니다. 이거는 왜 아직 안 내셨어요? 그것은 저희는 냈는데 그것을 국세청에서 그것을 가져갔어요. 징수 불가 상태로 낼 돈이 있다고 하자 잘 몰랐다는 답이 돌아옵니다. 통보를 받아본 적이 없다니까요. 내라고. 어떻게 된 일일까요? 선관위는 지난 11년간 5차례나 돈을 받아낼 권한이 있는 세무서에 징수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무서에선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무대산으로 체납처분 진행이 불가함에 따라 징수위탁 해제 통보가 왔었습니다. 실제로는 재산이 없지 않습니다. 전 후보는 한 영농조합법인의 주식을 4억 3천만 원가량 가지고 있고 배우자 앞으로 4억짜리 상가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내게 되면 내야지. 대한민국 국민이 세금 납부 의무를 안 하면 안 되죠. 민주당 공천을 받은 김한종 장성군수 후보도 유세에 한창입니다. 지난 2010년 전남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됐지만 선거법에 걸려 당선 무효. 선거 비용 3,200만 원을 반환해야 했는데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지나버려 법적 책임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선거 비용 미반환 문제는 후보 자질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5년 동안 왜 반환 안 하셨는지. 어려워져서 내가 못 내고 있었는데 이제 나중에 해서 내려고 보니까 결손 처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추후에 제가 군수를 끝나면은 그만큼의 액수는 내가 어딘가나 봉사를 하려고 합니다. 곡성군 의원 최용환 후보도 형편 문제로 계속 미반환 상태입니다. 나란 일을 하겠다며 다시 나선 후보들. 정작 자신의 책임을 회피해온 족적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이정현 국민의힘 전남도지사 후보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30% 이상 득표할 경우 다음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호남 대선 후보 필패론이 정설처럼 돼 있다며 자신이 30% 이상 득표할 경우 차기 대선에 도전해 전남의 새 희망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남도당은 성명을 통해 이 후보의 발언은 호남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망언이며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것도 자신의 지지율을 올려보려는 얄팍한 수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광주 전남의 가계빚이 8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분기별 가계대출이 줄어든 건 지난 2014년 1분기 이후 처음입니다. 관련 내용 조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속적인 증가세를 이어오던 가계대출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 4분기 석 달 동안 광주 전남의 가계부채는 6,430억여 원이 감소했습니다. 대출 잔액이 전분기보다 감소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8년 전인 2014년 1분기 이후 8년 만입니다. 은행을 통한 대출이 3,800억 원, 상호금융을 비롯한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2,600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되고 있는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기와 주택시장의 침체, 일단 금리 인상의 여파가 맞물린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금리 인상 하나가 아니라 여러 요인이 같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가계부채 대책도 영향이 있었을 거고. 전체 가계대출 가운데 세부적으로는 마이너스 대출을 포함한 신용대출의 감소가 두드러졌습니다. 반면에 주택담보대출은 증가세는 둔화되었지만 올 들어서도 증가 흐름을 이어가 주택담보대출이 급감한 수도권 등 다른 지역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 높은 연 1.75%로 결정해 시중금리의 인상도 불가피해지면서 빚이 많은 가계의 이자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스토킹 피해를 당한 여성이 최근 112로 전화를 했다가 제대로 말도 하지 못하고 전화를 곧바로 끊었습니다. 그런데 긴급 상황임을 직감한 경찰의 적극 대처로 신고 여성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3일 밤 10시 50분쯤 전남경찰청 112 상황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은 경찰관이 계속 물었지만 신고자는 자신 있는 주소를 의미하는 듯 한 단어만 말하고 곧바로 전화가 끊겼습니다. 몇 마디 하지 않고 끊긴 전화를 수상히 여긴 경찰관은 긴급 상황을 직감하고 휴대폰 위치 기반 서비스를 이용해 전화를 걸었던 여성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또 곧바로 인근 지역 파출소에 출동 지령을 전달했습니다. 이 께서는 약단면이라는 말만 하고 이게 전화가 끊어졌는데 누군가 그 옆에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 사람에 의해서 끊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었고요. 경찰은 신고를 했던 여성의 가게에서 스토킹 범죄 혐의로 50대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여성은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는 남성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신고자에게 2차 피해가 없도록 법원에 접근 금지 신청을 하는 등 보호 조치를 취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전남에서 발생한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는 431건에 달합니다. 단순히 스토킹 행위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폭행이라든가 상해라든가 다른 범죄와 경합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스토킹 행위는 더 심각성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경찰은 반복적, 지속적 피해를 인정받아야 했던 기존과 달리 이제는 한 번이라도 스토킹 피해를 받았다는 신고를 하게 되면 보호받을 수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5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2시쯤 광주 북구 우남동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 광암교의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지난 25일 광주 동구 계림동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음주 사망 사고를 낸 29살 남성 A씨는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연구년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 후보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정치개혁 광주시민연대 등은 선거 출마를 목적으로 연구년을 활용하는 건 도덕성 문제를 넘어 학교에 손해를 끼친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연구년은 대학 교수들이 6개월 또는 1년간 강의를 하지 않고 연구에 전념하는 제도로 월급이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광주 전남에서 나흘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명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어제 하루 광주에서 465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광주 전남에서 1059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광주에서 사망자가 1명 늘어 누적 사망자가 553명으로 늘어났고 전남에서는 추가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광주 4명, 전남 15명입니다. 6일 지방선거 사전투표일을 하루 앞두고 금품 살포 시도를 한 선거운동원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담양경찰서는 어제 오후 담양의 한 마을에서 1,2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선거구민에게 살포하려 한 혐의로 58살 A씨를 체포했습니다.